아들 집에서 하룻밤 묵으려다 서랍 속 서류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자상하기로 소문난 김옥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것도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옆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 방문. 벌써 6개월 만에 가는 거였어요. 명절 때 한 번 온 것 빼고는 정말 오랜만이었죠. 옥순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나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시래기 나물, 고사리 나물, 그리고 직접 담근 배추김치까지 큰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손자 현우 얼굴 보는 게 그렇게 기다려졌거든요. 3시간여의 버스 여행 끝에 도착한 서울역.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버스를 타고 드디어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5평 아파트지만 할머니 눈에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문을 연 며느리 수연의 얼굴에는 놀람이 먼저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맞았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깜짝 방문이 더 좋은 법이야. 얘들아, 할머니 왔다. 10살 손자 현우가 달려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아들 민수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얼굴들 보고 싶어서. 평범했던 저녁 시간. 저녁 식사 시간은 생각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온 나물 반찬들을 보며 민수는 어린 시절을 그리워했고 현우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 또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그래.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 수연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보기도 하고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가 갑작스럽게 와서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할머니는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워낙 반가워하니 그런 생각도 잠시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별로 없어서 내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니야, 충분해.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연의 말투 어딘가에는 내일까지 계실 건가요? 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한 발견. 밤 10시가 넘어 현우가 잠들고 민수와 수연도 각자 일들을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실수로 거실 책장에 발을 걸쳤습니다. 아이고. 균형을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책장 아래쪽 서랍을 건드렸는데 서랍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어서 정리해야지. 할머니는 서둘러 서류들을 집어 올렸는데 그 순간 눈에 들어온 문서 제목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준비 서류, 상속세 절약 방안, 고령자 부동산 처분 가이드.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시골집과 논밭의 주소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상 시세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충격적인 대화. 그때 안방에서 민수와 수연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들었는데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갑자기 오신 거 좀 이상하지 않아?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것 같아.
아무튼 이번 기회에 그 이야기 꺼내볼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 아직 이르지 않아? 어머니 건강하시는데. 여보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 세금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할머니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혼자 시골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그 큰 집과 땅을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 우리가 팔아서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현우 교육비로 써야지. 그건 그런데 솔직히 어머니가 오래 사시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두자는 거야. 어차피 우리한테 다 오게 될 재산인데 세금 덜 내게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아?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간신히 소파에 걸터 앉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 한밤중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고 있는데 안방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잠들었어? 응? 왜? 어머니 일말인데.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나도 이번에 어머니 오신 김에 이야기하려고 했거든. 우리 형편도 그렇고. 무슨 소리야? 현우 학원비도 올랐고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전세로 살고 있잖아. 어머니 재산 정리해서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연아, 여보야, 솔직히 말해. 어머니 오래 사시면 우리 계획 다 틀어져. 현우 대학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현실을 봐야지. 요즘 몇 살까지 사는데 90살까지 산다고 치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그때까지 전세로 살 거야? 할머니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뭐 하시겠어? 우리가 재산 관리해드리고 어머니는 편안하게 노인정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니야? 수연아, 목소리 좀 낮춰.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이번 기회에 어머니께 슬쩍 이야기해봐. 새벽 탈출. 할머니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래서 자식 키우고 살았나? 이래서. 새벽 4시가 되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져온 짐을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내려갑니다. 건강하세요. 현우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고 있는 손자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현우야. 첫 차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내지 않고 돌아온 고향에서의 결심. 3시간 반 만에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서울 다녀온 이야기로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집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신 차리자.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읍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어르신, 급하게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고 이미 다 생각해 봤어요. 제 재산은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증여하려던 모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시골집의 절반은 평소 안부를 챙겨주던 조카에게, 나머지 절반과 논밭은 지역의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에게는 따로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남겨두겠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단절과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아들 민수로부터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고 오셨어요? 전화 받으세요. 어머니 화나신 일이라도 있으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현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요. 전화 좀 받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대신 동네 이장님께 부탁해서 혹시 아들이 찾아오면 자신은 잠시 친척집에 가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민수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로 이웃 마을 친척집에 가서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자주 친척집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의 말에 민수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일상. 할머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도 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두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옥순아, 요즘 부쩍 밝아진 것 같네? 그래, 나이 들어서 철든 건가 봐. 친구들은 할머니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활발해졌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3개월 후,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초조해했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혹시 우리 이야기 들으신 건 아닐까? 설마 그때 잠들어 계셨잖아. 그래도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그렇게 피하시지? 두 사람은 그제야 그날 밤의 대화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현우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결정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인생 재산은 내가 정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1년 후 우연히 읍내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그때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할머니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 재산 계산하고 앉아있는 자식이 어디 있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했습니다. 알면 됐어. 이제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거라.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사는 거야. 그날 이후로도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우만은 가끔 만나주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둘만의 시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자꾸 울어요. 현우야,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해결하는 거야.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할머니는 진정한 노후를 찾았습니다. 자식들의 계산서에 올라가 있는 재산 목록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진짜 인생을요. 그래서 지금도 혼자 살고 계세요? 동네 친구의 질문에 옥순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지.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그렇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습니다. 과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